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대답은 대부분 가능하다입니다. 제가 대부분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그냥 쌍꺼풀 수술이나 뒷트임 수술, 밑트임 수술 이런 것들은 콧대 수술, 코끝 수술과 같이 함께 병행해서 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트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미간 사이 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트임 복원 수술은 코 수술, 특히 콧대를 높이는 경우에는 함께 병행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트임 복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피부에 당김 현상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콧대가 높아진다면은 앞트임 복원을 했을 경우 이 당김 현상이 심해져서 복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술은 병행할 수가 없고 최소 6개월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간이 좁으신 경우에도 코끝 수술만 하신다면 특별히 미간이 더 좁아 보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코 수술의 경우에는 사실 콧대 수술과 코끝 수술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간이 좁으신 분들은 콧대 수술도 함께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미간이 더 좁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간이 좁으신 경우에는 콧대를 가급적이면 너무 높지 않게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코 수술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이상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이 오래되면은 이것을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모양에 문제가 없고 합병증이 없다면은 무조건 실리콘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수술이 끝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코 수술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코 수술로 인한 합병증, 고용물이 돌아갔다든지, 고용물이 튀어나왔다든지, 염증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세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에게 코 수술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 이후로도 뼈가 더 성장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20세 이후에 코 성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능코 성형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기능코 성형 자체만으로도 이뻐진다기보다는 휘어진 코가 똑바로 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든지 비밸브 협착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비밸브 재건술을 통해서 휘어진 코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휘어진 코가 이제 똑바르게 되니까 이뻐진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기능코 자체만으로는 코가 더 이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가 좀 더 이뻐지기 위해서는 기능코 성형,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용 수술을 함께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네, 실리콘이 피부를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L자 실리콘이라든지 일자 실리콘을 코끝까지 다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경우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실리콘 끝이 이렇게 피부에 계속 자극이 되어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자 실리콘을 거의 쓰지 않고, 그리고 일자 실리콘을 쓰더라도 코끝까지 다 넣는 경우는 잘 없고, 여기 코끝 상단까지만 넣고 코끝은 자가 연골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노출되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부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에 솜을 넣는 것은 원장님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목을 하는 이유는 코 성형을 하게 되면 실리콘을 넣거나 코끝의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자리를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팔 부러지면은 팔에 기부스 하듯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 모양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 부목을 대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솜 같은 경우에는 넣는 원장님도 있고 안 넣는 원장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비중격을 채취했을 경우에 이제 비중격을 채취한 부위가 빈 공간이 되잖아요. 거기에 피가 고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피가 고이게 되면 점막이 괴사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혈 목적으로 코를 패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솜을 넣지 않는 경우에는 봉합법을 이용해서 비중격을 뗀 부위, 비점막 그 두 공간 사이가 뜨지 않도록 봉합법을 이용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요.
저도 환자분들이 코에다 솜을 막으면은 너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솜을 막는 방법보다는 이 봉합법을 이용해서 피가 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00%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콧볼 축소나 연골 이식 등을 통해서 좌우가 다른 것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5입니다. 일단 술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저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감염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코 수술하신 이후에는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는 금주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담배인데요. 담배는 코 수술에 있어서 지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개방형으로 많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코 피부가 한번 뚜껑이 열렸다가 닫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코 끝에 연골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에 장력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혈류순환이 잘 안 돼요. 이 코에 상처가 잘 아물려면은 혈류순환이 잘 돼야지 이 봉합 부위가 잘 아물게 되는데, 담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니코틴이라는 성분은 이 혈관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혈류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것이 더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복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주 구면 추천드립니다. 네, 코 수술 이후에 코 막힘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코 막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코 내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코를 지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중격 연골인데요. 코 수술을 할 때 콧대를 너무 높인다든지 코끝을 너무 높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비중격이 그 하중을 이겨내면은 문제가 없는데, 비중격이 그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은 그쪽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 수술 이후에 코 막힘이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시어 CT를 찍고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렸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